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넘도록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고 시누이의 핍박 속에서 지내던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가족들과 아예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이사 가는 날 반포장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왜 기사님이 포장 이사로 바꾼다고 하셔? 아, 그거 반포장으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랑 누나가 그냥 포장이사로 하라잖아. 괜히 돈 아낀다고 반포장해봤자 더 고생만 한다니까 그냥 포장으로 했지. 아니, 시어머니랑 형님이 돈 아끼라고 평소에 잔소리 하셔서 우리 반포장으로 한 거 잊었어? 응, 알지. 근데 막상 여름이기도 하고 반포장이사 힘든 거 아니까 그냥 포장으로 하라고 하시네. 이거 나한테 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 여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내가 처음에 반포장 말고 포장 이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잔소리 하셔놓고 또 말을 바꾸시니까 황당해서 그러지. 그리고 당신도 참 대단하다.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제깍제깍 알려주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막상 돈 입금하는 것부터 연락은 죄다 나한테 맡겨놓고 당신 혼자 결정만 덜렁 내리면 어떡하라고? 내가 덜렁 결론 내리고 연락한 거 아니야. 누나가 이사하시는 기사님한테 말한 거지. 나도 누나가 이미 바꿔놓은 거 조금 전에 들었을 뿐이라니까? 왜 자꾸 엄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그런다 속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다운 척은 엄청 해대더니 형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지. 에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도 나 사랑하지? 몰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미리미리 말을 해줘. 저번에도 온천인지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할 때 나 쏙 빼고 갔었던 거 기억나지? 가족 행사 좋은 일 있다고 할 때는 빼고 부르고 굳은 일 할 때는 나 시키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알겠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잘 말을 해볼게. 당신이 형님한테 말을 잘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화를 좀 내야 한다고. 안 그러면 그 역할 내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당신이 해주면 좋기야 하겠다. 일단 내가 좋게 말을 해볼게. 나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차라리 내가 좀 귀찮고 말지. 당신만 귀찮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까지 얽혀서 매번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 하여튼 앞으로는 신경 써줘. 결혼하기 전만 해도 댄스 학원의 강사로 매력적이고 남자답던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몇 년 살다 보니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지독히도 우유부단하고 시누이나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공들여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에 무산이 되는 일이 잦으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시누이는 아예 제 속을 긁어놓는 사람이었어요. 올케, 오늘 나 책상 배달한 거 조립이 필요한데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 이런 설명서 같은 거며 혼자 조립하는 거 못하잖아. 요즘은 책상 같은 거 주문할 때 조립도 다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같이 신청하시진 않으셨나 봐요? 올케가 이런 일 야무지게 잘하는데 괜히 생돈 나갈 필요는 없잖아. 설명서 깨끗하게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와서 일 좀 하고 가. 그리고 나한테 와서 짜장면 좀 사주고. 올케 최근에 이사하는 거 보니까 괜히 짜장면이 땡기고 그러더라고. 이사는 제가 했는데 왜 형님이 짜장면이 땡기세요? 그리고 형님이 막상 돈은 저보다 더 많으신데 오히려 좀 사주시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도 제가 하러 가는 건데 공짜로 부려먹으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설마 올케, 그거 농담이라고 한 말이야? 책상 조립은 내가 부탁을 하면서 안 그래도 나중에 좋은 거 대접하려고 그랬어. 당장 내가 올케가 사주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말한 건데 그걸 이렇게 돌려가는 거야? 돌려가는 게 아니라요. 농담식으로 저도 얻어먹고 싶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형님 생각해보시면 만날 때마다 늘 제가 밥 사고 일은 제가 다 하잖아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이거지? 그렇게 따지면 올케는 나한테 평생 먹을 거 사고 이자 따박따박 갚으면서 살아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형님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나한테 돈 빌린 거야 없지만
현백이 취직한 자리 내가 다 마련해 준 거잖아. 내 남편이랑 이혼하기 전 인맥으로 사정사정해서 장만해 준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자격 있지 않을까? 형님이 자격 운운하시기에는 별로 한 게 없지 않을까요? 이봐 올케. 나 결혼정보 회사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야. 올케 스펙이면 50대 할아버지도 간당간당한 거 알지? 그런 사람을 내가 번듯한 직장 가진 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준 거잖아. 덕분에 다달이 월급 넉넉하게 나오는 남편 두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도 팔자 좋게 지내고 있고. 형님이 제 남편 직장 장만해 주신 건 고마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저도 형님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듣자 하니 말씀이 많이 지나치시네요. 집에서 뒹굴거리다뇨, 제가요? 그리고 50대 할아버지가 뭐가 어쩌고 어째요? 내가 올케 집에 얼마 전에 가보니까 반찬들이 죄다 말라 비틀어지고 생기가 없더라. 집에서 그때그때 반찬 만들어줘가면서 현백이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냉장고에 잔뜩 만들어 놓은 거 처먹으라고 하는 거 보고 내가 기함을 했어. 끼니마다 요리를 차리려면 저한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와야 가능하겠죠? 형님이며 어머님이며 남편이 용돈 갖다 바치는 통에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요. 저도 장 보고 그때그때 요리하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 봐. 뭐든지 올케는 하겠다고 말을 안 하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들고 핑계만 대잖아. 그러니까 내가 올케를 아무리 좋아하려고 노력해도 정이 안 드는 거야. 저라고 형님 마음에 드는지 아세요?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오구구 하시면서 제가 힘든 건 한 번도 신경 써주신 적 없잖아요. 솔직히 저로서는 서운한 것도 서운한 거지만 인간인 이상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됐고. 나는 올케랑 당분간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이딴 식으로 손윗사람한테 구는 거 보니까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됐겠다 싶네. 앞으로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올케한테 좋게 대할 일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도 형님이 먼저 사과 안 하는 이상은 절대 사과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신우이의 사이가 한번 틀어지게 되니 오히려 불편하기는커녕 편하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저를 불러대고 괴롭히는 꼴을 안 봐도 되니 아주 만족스럽기까지 했었는데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사주라도 받았는지 사과를 해보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저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신우이는 본인이 또 아쉬운 일이 생겼는지 은근슬쩍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올케. 내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네. 안 그래도 부탁할 일이 있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락해봤어. 저야 뭐 스트레스 받을 일만 없으면 늘 건강한 편이죠. 그런데 평생 저 안 볼 것처럼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연락을 하셨을까요? 올케 보고 싶은 때에 뭐 시기라도 정해져 있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너무 올케한테 막 대했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형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리네요. 아랫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드려야 했는데 에이, 지나간 얘기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 그보다 더 건설적인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건설적인 얘기면 대체 어떤 얘기인데요? 요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거든. 아,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아버님도 당뇨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니 어머님까지 그러셔서 어떡해요. 맞아. 근데 막 꾸준히 일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올케가 좀 많이 도와줬으면 어떤가 해서. 대신 내가 올케 일하는 만큼 돈으로 쳐주기도 하고 신경을 그만큼 써줄게. 신경을 써준다고 하시니 감사하기는 한데요. 저 남편도 챙겨야 해서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 현백이한테는 내가 이미 말을 해뒀어. 올케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네. 이번에도 남편을 통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저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따지니 자기도 좀 전에 들은 내용이라면서 또 핑계와 변명을 대더군요. 이런 남편을 매일같이 보느니 차라리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간을 하고 돈이나 버는 게 낫겠다 싶어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신우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다 생각하게 됐는데요.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는 전과 같이 기력이 없었고 많이 아팠기 때문인지
제 병간을 정말 고마워해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데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네. 당신 요즘 혼자서 밥 차려 먹고 할 거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아? 아, 나야 당연히 괜찮지. 당신 없어도 든든하게 밥 챙겨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대체 무슨 수로? 누나가 반찬 여기저기서 얻어온 걸로 챙겨놨거든. 당신이 고생하는데 굳이 요리해달라, 반찬 만들어달라, 번거롭게 하는 거 미안하니까 걱정 마. 형님한테 신세 지는 것도 좀 껄끄러운데 조만간 내가 한번 들릴게. 아냐, 아냐. 당신은 그냥 거기서 엄마나 잘 돌보고 있어줘.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써주는 덕분에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덕분에 일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웬일로 당신이 고집을 다 부리네? 알았어. 그럼 뭐 당신 뜻대로 해줄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써주길 바라는 줄만 알았죠. 시누이가 저 몰래 남편을 조종하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올케가 엄마 많이 챙겨준 덕분에 나나 현백이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 부부 사이에 조금 떨어지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 올케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시니 저야 뭐 어려울 거 없죠. 뭐 힘들긴 하지만 형님께서 돈도 주신다고 하니 근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케, 그런데 내가 부탁을 하나만 해도 될까? 미안한데 인증샷 같은 거 날마다 좀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집안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쓸고 닦았다. 이런 거 기록 같은 거 남겨놓으면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는지 파악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사실 노동이라는 게 그렇잖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온도차가 있거든. 나 그래도 올케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입장인데 최소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줬으면 해서. 날마다 청소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올케가 많이 힘들겠지만 좀 도와주라. 돈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응? 뭐 사진 찍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 너무 힘들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남편 내버려두고 이렇게 일하는 거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거든요. 알지. 올케 힘들어하는 거 내가 다 배려할게. 대신 집안일 날마다 하고 있다는 증거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사진 좀 찍어줘. 나 올케가 그 집에 계속 붙어 있다는 거 사진으로라도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청소야 뭐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아무리 돈을 주는 입장이라지만 좀 깐깐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돈을 많이 챙겨주니 참을 만은 했죠. 또 제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 미리 찍은 사진을 보내놓고 쉬는 시간을 제 나름대로 편하게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득 남편이 혼자서 밥을 해 먹을 일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안 해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며 베개며 칫솔이 보이지 않는 것 등 저라는 사람이 지냈었다는 흔적들을 모조리 치워버렸더라고요. 당신한테 반찬 좀 해줄까 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요리 좀 해놓을까? 아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엄마한테만 잘 신경 쓰면 된다니까? 어머님뿐 아니라 아버님한테도 신경 충분히 잘 쓰고 있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지. 왜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하고 그래? 하여튼 됐다면 된 줄 알고 괜히 참견 같은 거 하지 마. 어차피 나 며칠 출장 갈 거라 당신 보지도 못해. 그래? 어디로 출장 가는데? 뭐 취조라도 해?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출장 간다면 그런 줄 알라고 좀. 우유부단한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금방 티가 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긴 것을 알아내기 위해 신발을 감추고 제 흔적을 지운 뒤 침대 밑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집에 오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몸을 씻더니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생각해보니까 당신 출장 간 동안이라도 집에 가서 청소 좀 해둘까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진짜 내가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집에 올 필요 없고 엄마 아빠 간병이나 좀 잘하고 있으라고. 누나한테 돈까지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농땡이 피울 생각만 해. 이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당신 이상하다. 집에 뭐 감춰놓은 거라도 있어? 들키면 안 될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구네.
아니,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왜 자꾸 그러니까 사람 화를 돋구고 그래? 당신이 화도 잘 안 내는 편이고 고집도 잘 안 부리는 사람이니까 이상해서 그러지. 앞으로는 당신 말 경청할 테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이번만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라. 뭔가를 감추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회사 직원인 신우이의 주선을 통해서 남편이 맞선을 봤었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죠. 그제야 신우이가 돈까지 써가면서 저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돌보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이었지만 남편까지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답은 이혼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가족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제가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의 집을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죄다 찾아냈습니다. 아, 부모님 모시고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올케. 우리 휴양하고 올 테니까 제사상 다 차려놓고 인증샷 보내. 대신 이것도 다 돈으로 쳐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돈으로 쳐주니까 양반이잖아. 농담이라면 되게 재미가 없네요. 그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해주니까 고맙네. 올케 완전 어른 다 됐어. 너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거랑 잘 지내는 게 어른이면 난 그냥 어른 안 할란다. 뭐? 올케 미쳤어? 갑자기 인간 쓰레기라니. 뭔 막말을 이렇게 뜬금없이 해? 혹시 부모님 없다고 집에서 낮술이라도 거하게 마셨어? 아니, 니들 개 같은 인간인 줄 알고 개밥사료로 제사상 잔뜩 차려놨어. 이 개 같은 놈들아. 뭐? 개 같은 놈들? 올케 정말 미쳤구나. 왜 이러는지 이유나 좀 묻자. 네가 제사상 차리라고 할 때부터 바로 욕 뱉고 싶었던 거 참았던 이유 뭔지 알려줄까? 시부모님, 아니, 개 같은 종자 낳은 년놈들부터 싸질러진 년놈들까지 죄다 한통 속인 거 알아내려고 그랬던 거였어. 서랍 뒤져보니까 청첩장도 나오고 이미 상견례도 한 거 같더만. 이 미친 것들이 나한테 왜 잘해주나 했다. 올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일단 침착하고 얘기부터 듣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물어가면서 고소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현백이 스펙이 아깝잖아. 올케만 좀 참아주면 우리 집안도 더 좋은 집안 될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었지? 나 솔직히 올케 싫어한다고. 나도 좀 이뻐할 수 있을 만한 올케 좀 받아보고 싶어. 좀 도와주라, 응? 미친년, 아주 상종을 못할 년이구만. 제발 좀 넘어가 주라. 내가 돈으로 다 갚아줄게. 200만 원이면 될까? 엄마 돌봐준 거랑 해서 위자료까지 그걸로 좀 퉁쳐보자. 올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박한 사람이잖아. 더 듣고 있자니 귀가 썩겠다. 꺼져. 올케.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신우이의 주도하에 몰래 결혼을 하려던 남편은 상대 집안에 발각이 나서 따귀를 거하게 얻어맞고 사기죄로 소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시어머니의 허리는 더 악화가 되었고 시아버지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겹쳐 오늘 내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발 동생이랑 재결합해달라며 애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간에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니 신경 쓰지 않고 제 남은 인생을 즐기려고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몸소 깨닫고 이혼한 32살 여성입니다. 저는 띠동갑의 나이 차이가 나는 남편과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기에 진작에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돈 벌어 할머니와 여유있게 사는 게 제 유일한 소망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에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꾸준히 했고 또래에 비해서는 많은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죠. 3교대 근무로 일을 해야 해서 몸이 피곤하긴 했지만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는 경력직 직원이었습니다.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1년 정도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마음을 받아주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주영아, 오늘도 늦게 들어온다니? 아니요, 오늘 낮 근무라서 6시면 끝나. 할머니 내가 보고 싶구나. 우리 강아지 오랜만에 갈비찜 좀 해주려고 그러지. 이 할미도 오늘은 수완이 좋아서 일찍 끝났거든. 나물 다 팔고 들어왔다. 우와, 고생했네. 우리 할머니, 나 바로 집에 가면 6시 반쯤 될 건데 내가 따로 사갈 게 있나? 그냥 빈손으로 와. 그리고 옆 가게 박 사장이 그러던데 주영이 너 만나는 남자 있니? 좀 더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는데 박 사장님 말하지 말라니까. 왜 뭐가 어때서 손주사위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팀장님이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띠 동갑 차이나. 나이가 많긴 많구나. 그 나이 먹도록 장가 못 간 이유라도 있다니? 나야 모르지. 그런데 날 어찌나 좋아하는지 매일 결혼하자고 난리야. 아직 결혼하기엔 이른 나이인데 조만간 한번 데리고 완. 이 할미가 별다른 능력은 없어도 오래 살아보니 사람 눈빛만 봐도 어떤지 다 알겠더라. 알겠어. 조만간 한번 데리고 갈게. 이제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은 나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빨리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생긴 것도 그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편에 속해서 결혼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남들은 나이도 어린데 더 즐기다 결혼하지 그러냐며 제가 아깝다고 늘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리니 할머니는 나이 많은 게 조금 흠이라고 하셨지만 저를 잘 대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시고는 결혼해도 좋다며 이내 허락을 해주셨죠. 시댁은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 가정주부이신 시어머니,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생활하기 불편하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어야 해서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솔직히 결혼이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제 할이라며 지내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안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분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단단히 각오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집이나 시댁이나 따로 집을 마련해줄 형편은 되질 않아서 몇 년만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마냥 좋아했던 저였죠. 지금 어디니? 장 보러 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어머니, 저 지금 들어가려고요. 장 보러 나온 김에 친구 만나서 잠깐 커피 한잔 했네요. 뭐라고? 너 지금 그럴 정신이니? 이제 2시간 뒤면 네 남편 퇴근하고 저녁 시간인데 저녁 준비해야지. 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네 할머니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지금 당장 튀어와. 엄마, 나 오늘 회식해. 그러니까 집사람이랑 저녁 챙겨 먹어. 나 좀 늦어.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알았다. 우리 걱정은 말고 일 보고 들어와. 오늘도 좀 늦네요? 나도 다시 공장 가고 싶다. 얘 좀 봐.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여자는 그저 남편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일하던 사람이라 집에만 있으려니 갑갑하긴 하네요. 이참에 아르바이트라도 할까요? 말도 마라. 너 살림도 아직 배우려면 한참 남았어. 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벌고 싶니?
저 사람 혼자 버는 것보단 낫잖아요.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고. 그럼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나 때는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줘도 다 알아서 먹고 잘만 살았다. 네가 아직 살림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 퇴직하면서 받은 돈도 있고. 그럼요. 열심히 살림이나 배워야죠. 다음 주에 아버님 요양원 가는 날인데 저만 가면 되나요? 그래, 난 볼 일이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하룻밤 자면서 시아버지 수발도 좀 들어주고 그래라. 그 양반, 우리 안 본 지 오래돼서 적적해 할 거다. 당신이 여러모로 고생이 많네. 나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이 많아져서. 아무튼 난 오늘 늦으니까 먼저 자. 예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 세아가 버릇만 나빠지는 거 모르니? 에이, 엄마도 너무 닥달하지 마요. 아무튼 나중에 봐. 알겠어요. 남들이 다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이유는 그저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할머니까지 알들살들 잘 챙겨주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느샌가부터 본인 일에만 집중하며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생겼겠다. 온갖 집안일은 저에게 맡기셨고 본인은 놀러 다니기 바쁘셨어요. 어린 나에게 시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병수발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 몇 끼니 해먹이며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남들은 대학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한 해만에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저 살림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남들은 한참 멋부리며 사회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닐 때 전 그냥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왕래를 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의사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죠. 결혼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를 한 게 전부였죠. 어머니, 할머니, 저 임신 8주 차래요. 그게 정말이니?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애 들어선 거 맞아? 반응이 왜 그러세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방금 병원 다녀왔어요. 우리 마누라 큰일했네.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뭐라고 임신했어 나이고 우리 손녀 기특하기도 하지 입덧은 없고 네, 없어요. 이 녀석이 효자인지 입덧은 없네.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한 번에 연락드려요. 오늘 나 일찍 끝나니까 집에 가서 봐. 어디 병원이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여기 튼튼 산부인과고요. 손주 소식이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요즘 장사하느라 바쁘니까 나 대신에 우리 손녀 축하 좀 해줘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다 불러서 식사 대접할게요. 네 사장어른. 그렇게 할게요. 세아가 어디쯤이니? 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왜? 맛있는 밥이라도 해주게? 이제 아이 들어섰는데 몸보신도 좀 해야지. 아니, 글쎄, 세아가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꾸나. 너도 얼른 집으로 오렴.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며 온갖 고생을 하던 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생기지 않던 아이가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들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어린 며느리 봐서 손주까지 생겼는데 기뻐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세히는 말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화를 끼려고 하면 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하라며 신경질을 내기 일쑤였죠.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한동안에도 온갖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 자신은 출산하고 바로 밭일하러 나갔다며 난리를 피워댔죠. 저도 하나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처사가 너무 부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저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아주버님 내외도 시댁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제게 말하며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만삭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죠. 그도 그럴 것이 임신 초반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남편 내조하랴, 시어머니 받으리랴. 그리고 그 몸으로 시아버지 요양원에 가서 온갖 수발을 다 들었지. 몸이 나만하질 않았을 겁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들어가요. 저녁 먼저 드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손으로 직접 저녁상 차려 먹으라 이거야?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어머니도 음식 하실 줄 아시잖아요. 저 오늘 만나는 친구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는 거냐?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당장 와서 저녁 준비해. 당신, 오늘 친구 만난다는 말 없었잖아. 나도 오늘 볼 일 있어서 늦는다고. 출장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엄마 챙겨야지. 너무들 하시네요.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 생각은 추호도 안 하네요. 뭐가? 아이 떠나보내고 제일 힘든 건 나야. 그 마음 위로해주러 친구가 온다길래 만난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밥도 못 차려 먹어? 안 그래요, 어머니? 이 말본새하고는 아이고야 이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으려드네. 아이 잃은 게 우리 탓이냐? 네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네 탓이지. 맞아.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당신 나이도 어린데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임신 초기에 쉬지도 못하게 한 게 누군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쉬지 말라고 했니? 네가 알아서 집안일하면서 짬짬이 쉬면 될 일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바락바락 대드니?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어머니도 똑같은 여자잖아요. 그럼 적어도 괜찮냐는 말이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는 뭘 그런데요예요? 며느리가 유산했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머니 원래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셨어요?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도 그래. 나 위로해 준 적 있어? 맨날 야근에 출장해. 나 혼자 지지고 볶고 다 했잖아. 내가 식모야? 내가 심부름꾼이야?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유산을 한 저는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며 미친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던 건 종종 연락을 해오던 형님 덕분이었어요. 제 소식을 들었다며 제일 먼저 걱정해주고 공감해준 분이 바로 형님입니다.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며 잔소리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달라지는 모습 따윈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밖으로 나돌더라고요.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 왠지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은 겁니다. 결국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나이가 있던 사람이라 잠금을 해두거나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메신저를 보는데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겠을 정도로 적나라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연녀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했죠. 당신 요즘 뭐 하는데 이렇게 늦게 다녀? 어디야? 집에도 없고. 나 요즘 친구들 좀 만나고 다니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아니, 우리 엄마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해야지. 그렇게 밖으로만 나돌면 어떡해? 엄마가 당신 연락 안 받는다고 난리야. 내 알바야? 차단해놔서 연락 온지도 몰랐네. 차단을 해? 왜? 당신 제정신이야? 요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야, 이제 그만 좀 해. 어머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당신도 자기 엄마 밥은 좀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해? 뭐?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기어오르네.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말 한 번 잘했다. 너는 나보다 12살이나 많으면서 밥 한 끼 못 차려 먹냐? 너보다 나이 어린 여자가 시집와서 니들 뒤치다꺼리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거야? 니들 똥은 니들이 닦으라고.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할머님한테 너 이러는 거 다 말해버려?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 미친여 편내가 하라는 살림은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돈이나 펑펑 써대고. 그래 말해봐. 이 멍청한 자식아. 그리고 그 카드 내가 쓴 거 아니거든? 어따 대고 큰 소리야. 그거 다 니네 엄마가 쓴 거거든?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와? 너 지금 놀러 다니는 거 누구 돈인데?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네가 준 카드는 애초에 나 가지고 있던 적도 없었어. 잘난 너네 엄마가 귀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가져다 쓰던데? 정말 엄마가 쓴 거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너 당장 집에 들어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아? 증거도 다 있고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뭐? 네가 그걸 어떻게? 그 여자 임신도 했다더라? 보는 눈은 있어서 또 꼴에 어린 여자 골랐던데? 그 여자는 돈 좀 있는 집인가 봐?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랑 한번 잘해봐. 아니, 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그 여자 정리하고 올게. 그럼 됐지? 미친놈이네. 네 아이 임신한 여자 버리겠다고? 진짜 대박이다. 아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내 임신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지. 증거 다 갖고 있다고 너랑 그 여자랑 같이 병원도 다녀왔더만 뭔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라.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 이러지 말고 대화 좀 하자. 카드값도 해결해야지. 당장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는 나는 돈이 있겠니? 나한테 빌려달라는 말 하려거든 꺼져줄래? 그리고 너 우리 할머니한테도 돈 받아갔더라? 그거 다 물어낼 준비하고 있어. 카드값은 둘이 알아서 하시고요. 야,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저는 그날로 시댁에서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저를 보니 할머니가 대충 짐작을 하셨는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밥이나 마음껏 먹으라고 푸짐하게 한 상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워낙 명백하다 보니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새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내연녀는 그제서야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알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로 충분한 돈을 받았고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지만 접근 금지나 통신 제한이 가능해서 바로 신청해버렸어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인연도 끝이 나버렸답니다. 그 뒤로 저는 할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가게를 마련했고 거기서 할머니와 나물도 팔고 반판도 만들어 팔고 소소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새 출발을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되니 딱히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서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과 할머니가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장만했고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할머니와 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구절절한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